야, 화술이 대단하다. 아,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누구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저는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본인 입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 이거를 본인이 인정한 거잖아요. 의혹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별게 없더라, 한 방이 없었다는 게 대부분의 그 풍문인 것 같고요. 예, 월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큰 관심사였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젯밤에 MBC를 통해서 10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요. 아무리 사적 발언이라고 해도 대단히 부적절했다. 아니다. 결정적 한방이라 볼만한 말은 없었다. 이렇게 오늘 갑론을박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거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7시간이 넘는 녹음 파일 가운데 대략 어제 MBC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은 대략 10여 분 정도입니다. 그 내용, 굵직한 내용들 먼저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정치적 발언 얘기를 하기 전에 김건희 씨가 이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다.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책을 읽고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동거설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한 점이 꽤 많았나 봅니다. 네. 일단 어제 아마 방송들을 많은 분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전체적인 반응은 뭐 일단 큰 거 한 방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반응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눠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분의 어떤 언행이 과연 적절한가, 또 품격에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 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해명이 되는 측면도 있다. 바로 이제 이 지점입니다. 여러 가지 뭐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지 뭐 정책 이슈를 제외하고 예. 그동안 보면 본인이 이제 줄리라는 의혹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다른 언론과에서 이거에 대해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아닌 거를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있어요. YTN인가 그때 인터뷰할 때도. 네. 근데 이제 이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를 한 걸 내용을 보면 본인이 왜 거기 안 왔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집도 부유했고 또 본인이 이게 나이트클럽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항상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있고 또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갈 리가 없다라는 거 하고, 또 이제 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 한 가지가 모 검사와의 동거설 문제였죠. 예. 물론 이게 이제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행을 갔다, 뭐 스페인 여행을 갔다,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이 녹취록을 보면 원래 패키지 투어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검사도 부부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부가 부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 교육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부인이 갑작스럽게 못 오게 되는 바람에 같이 이 단체 여행을 간 사람들이 뭐 사진 찍은 것도 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증명할 어떤 그런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다. 이런 부분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했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좀 설득력 있게 해명된 게 아닌가, 예.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동거설 혹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녹음 파일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곧바로 만나볼 얘기는 바로 김건희 씨의 정치적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편을 키웠다, 대선 후보 상상이라 했겠냐, 이런 말과 함께 김건희 씨는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도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퇴임하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조국 사퇴하면 3년 전에 대한민국의 눈과 귀를 다 잡아놓았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조국 수사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 여권 인사들이 조국 수사 너무 많이 공격했다. 유튜브 혹은 유시민 전 지사장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키워가지고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참 이번 대선이 참 바닥까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후보가 아니라 후보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그 보도와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잠복 취재인지 뭐 그 어떤 뭐랄까 그 취재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각조각 모아진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한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네, 그걸 보면서 하는데 예. 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좀 미장원에서 그냥 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다 떨거나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를 했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이 얘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박근혜의 적은 보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흔히 저희가 그 카페나 친구들 만났을 때 아마추어 평론가들이 그냥 흔히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들을 그냥 늘어놓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마추어 평론가가 주워들은 얘기로서 그냥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아니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국 수사 됐을 때 만약에 조국 그 부부가 이거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만약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고 서초동이나 이런 쪽에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일제히 시위를 벌이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조국 사태가 이렇게 커졌을까요? 그거는 아마 김건희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국 부부가 이렇게까지 안 나왔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유튜브에서 유시민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이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조국 전 장관을 너무 싸고 돌으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꼭 김건희 씨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주혁 국장 말씀은 세간에서 그냥 떠도는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김건희 씨가 친한 지인한테 털어놓은 정도다. 복희영 대변인님, 이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조국 그 장관, 전 장관 얘기도 함께 했는데. 예, 우선 저는 어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할 때 기자회견 할 때 그 말투와 전화 말투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모습인가?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과할 때는 정말 연약한 여인, 뭐 아이를 잃었다, 유산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동정을 유발시키고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커리어 우먼으로서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는 이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인가라는 어떤 의혹을 가졌는데 전화 통화한 모습이 진짜 모습이겠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흘러다니는 이야기, 소문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수사 전반에 대해서 남편과 공유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좀 봐주려고 했는데 워낙 그 수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봐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 정치적 수사일 수밖에 없었다. 나를 공격해오니 내가 방어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가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남편과 아주 깊이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깊이 공유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오는 이제 우려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향후에 국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 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조국 그 전 장관의 뭐 실체 여부는 좀 뭐 젖혀놓고 그리고 단어 자체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공유한 것 자체가 앞으로 수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 남편과 그렇게 공유한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잘못된 것이고 설령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조심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놀랍고 문제가 다분히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을 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 대변인님, 그런데 제가 굳이 반론을 하나 하자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네 분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적 통화와 공적인 통화, 공적인 자리에서 있은 목소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는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 느낌 자체가 너무나 180도가 달라서 복 대변인이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렇게 느껴서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인지에 대한 의혹을 느꼈다, 의구심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MBC에 건넨 이 친여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은요. 어제 이 녹음 파일 가운데 이 내용이 빠졌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빠졌던 게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은 안 시키려고 했었다. 그분이 검찰총장 같은 얘기를 했는데 과거 어떤 검찰총장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책임이 없다 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구속 안 시키려 했는데 그렇게 막 떠들어서 구속시켰다는 거 그러면 직접 후보한테 화살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공개 녹음 파일이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서울의 소리 대표인 백운종 대표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방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고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 안 시키려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이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부인과 상의했냐 의심했다. 뭐 같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아까 복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이냐 대통령이냐 뭐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국 정경심 교수에게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또 우리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고요. 예. 또 다른 녹취를 보게 되면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사회의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했던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오히려 사회 공정을 세우기 위했던 것이 아니고 결국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한 것이고 이것은 역으로 보면 사회의 공정이라든가 뭐 정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 검찰총장 시절에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좀 남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정권 잡으면 거기 완전히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제 이러한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부인으로서 이 행동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모습이 아니고 행동대장의 모습, 행동대장의 언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만약에 지난 6개월간 네. 제가 친구들과 사석에서 했던 얘기를 조각 모아서 그걸로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면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혹은 뭐 누구라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조국 정경심 가만히 있어 우리가 구속 안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와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에서는 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우리라는 것들을 그냥 말투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누가 설마 생각하기에 검찰총장이 됐든 아니면 검사가 예. 어떤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얘기할 때 법리적으로 자기 부인과 상의하면서 이 사람 구속시킬까 말까 이렇게 상의할 대한민국의 검찰이 있을까요? 저는 그럼 기사 쓸 때 우리는 내가 어떤 기사 쓰면서 집에 가서 자기 예. 집사람하고 야 이거 누구 내가 이 기사 써야지 돼야 돼 말아야 돼 혹은 어떤 정치적인 뭐를 할 때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저런 식의 말 단어가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뭔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제가 보기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좀 크게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한마디가 내포하는 의미가 심상치 않다. 뭐 뒤에 거의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 이 얘기를 하셨고 김조혁 국장은 이 자체가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김건희 씨라도 당해낼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잠시만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 잠깐만 만나볼게요.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고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지 보수가 키워줬겠냐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도 그냥 가볍게 흘려들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뭐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이거는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사실은 이제 뭐 촛불 집회라든지 뭐 그걸로 어떤 면에서 촉발된 상황은 되지만 국회에서 일단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 통과된 걸 그때 보시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만으로서는 통과시킬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내에서 당시 여당 내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이라는 게 국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는 뭐 야당의 어떤 의석만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적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호응하는 상황에서 일단 단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떤 검사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된 게 결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된 거죠.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말기에 이 소통도 안 되고 계속적인 이런 문제, 최서원 씨 문제에 대해서 뭔가 명확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자꾸 겹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 본인도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당시에 보면 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특검을 했고 그런 상황에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고 또 검찰총장도 사실은 이제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결국 조국 추미애 장관이 등장으로 인해서 야권의 대권 후보로까지 키우는 데 대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우리 남편이 이 대선 후보로까지 성장하는 데는 현재 여권에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다. 검찰총장이 되고 조국 추미애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리가 아닌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앞서 김정일 국장 지나가는 말로 사적 통화를 모아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맥락과 취지를 뜯어다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당사자들이 나오니까 인물들도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는 관심 없다. 그 정도 수준은 점점.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계속 선대에 오고 싶어 했다.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는 게 글쎄 실시간 유튜브로 들어오는 돈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극우 성향 유튜브 혹은 보수 유튜브가 날 왜 이렇게 폄훼했는지 심장은 간다. 참 대단한 여장부다. 이렇게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그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별로 문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김종인 총괄 지금 이제 전이 되셨지만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럼 윤석열 후보하고 왜 오려고 안 했겠어요? 본인이 정치 생명이 이제 정치적 마지막 그 행사를 멋있게 대통령 만들어내고 뭘 하고 싶으셨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것이라는 표현이 조금 비하적인 표현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개인적인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안 듣는 데서는 그런 정도 표현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홍준표 까는 게 슈퍼챗 더 많이 나오지 않아? 이런 것도 저는 너무나 점잖은 표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경선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경군 김 씨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해경군 김 씨라는 분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했던 그 비판들 쏟아졌던 거 나중에 뭐 말로도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후보 부인이 자기 남편의 경쟁자인 후보에 대해서 그 사람 좀 그게 더 나을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걸 들으면서 뭐 굉장히 별로 그냥 심성이 별로 나쁘지 않은 모양이다. 뭐 그렇게 그냥 평탄하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반응도 지금 보면 뭐 그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거 그 정도 수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참 대단한 여장부네라는 정도도 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 국장 말씀은 쭉 들어보니 결국은 속내를 들통난 게 창피할 뿐이지 이게 법적으로 혹은 뭐 영부인으로서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생활 얘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하나하나 녹음 파일에는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가 민주당이 꽤 집중적으로 캐묻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직원에게
우리 캠프로 와라.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 이 말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런 반론을 내놨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방송 측에 보낸 반론에 따르면 당시 그분이 촬영을 하면서 서울의 소리로부터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 김건희 대표가 그렇게 되면 어디 캠프에서도 일하시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당연히 본인이 생각할 때 안쓰러우니 말한 부분을 갖고 마치 기자를 매수하려 한 듯한 그런 의혹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방송에서 서울의 소리의 월급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편집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앞부분 촬영 담당으로서 월급이 너무 적어서 형편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었다. 그것이 김건희 대표와 당시의 대화를 들었던 분들의 증언을 종합한 겁니다. 시간대별로 볼게요. 어제 최초로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 잘하면 1억도 줄 수도 있다. 우리 캠프 합류하면. 이 얘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반론을 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너무 월급이 적은데라고 하소연하는 와중에 이 발언이 나왔다. 복귀영 대변인. 그럼에도 이게 민주당에서 봤을 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우선 이제 저 통화를 사적 통화로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의견은 기자와 정치인, 공인의 통화는 사적 통화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보고요. 또 취재를 하는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뭐 다소의 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통화가 사적 통화다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잠시만요. 제가 계속 반론을 제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김건희 씨가 명실공히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대통령 후보의 부인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그 위치는 확고부동한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자임을 밝히고 나서 그 통화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한 50여 차례 이제 통화가 진행됐던 것인데 이 사이에 보면 기자는 기자대로 어떤 취재 소스를 뽑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대로 이 상대편 진영에 있는 이 기자를 나의 정보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긴장 관계, 두뇌 싸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고 또 약간의 어떤 그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신뢰도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1억 정도 줄 수 있다? 혹은 대통령 되고 나면 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강의 좀 해줘라고 하고 강의로 105만 원을 줬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정법상으로 분명히 어긋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5만 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선거 캠프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문제고 혹은 선거 캠프가 아니면 유사기구 설치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후보자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후보자의 법인에서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유도죄, 매수죄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이해유도 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하게 선거법상으로 벌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이 상당히 많다. 다만 지금 그 MBC에 나온 이 말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좀 이르고 전체 풀텍스트를 보면 이것이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후보 부인으로서의 어떤 발언의 조심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캠프의 과도한 입김도 문제지만 이것도 실정법 위반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군요.